전 222페이지 거기 물납을 보겠습니다. 물납은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는 건 10일, 걔네가 아는 5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물납은 일단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내는데 아무거나 하진 않겠죠. 뭐 금액 50만 원 나왔는데 1억짜리 물납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금액 기준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되면 세금을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은 얘 하나만 됩니다. 재산세 빼고는 물납 없습니다. 그죠? 그럼 1000만 원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1000만 원. 딱 1000은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초과니까 1000은 물납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물납세액은 1000만 원 초과되면 되는데 얘는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부동산 같은 걸로. 그죠? 그럼 누가 봐도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데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1000만 원 넘어간 물납되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자, 그럼 물납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거죠? 자,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 한 몇 일 전? 우리가 하는 거 며칠? 10일. 그러니까 10일 전이죠. 그럼 허가는 걔네들이 물납을 신청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통지는 며칠 안에 해줘? 걔네가 하는 거니까 5일 안에 해줍니다. 자, 통지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허가 통지가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 수 있어? 불허가 날 수도 있죠. 물건에 하자 있으면 너는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불허가 통지 나면 다시 다른 걸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 변경 신청. 불허가 통지 받고 며칠 안에 해야 되겠어요? 변경 신청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얘도. 그래서 이것도 10일이죠. 이것만 5일이고 나머지 다 10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날짜는 크게 문제 없죠. 자,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물납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대상이 돼 있어?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그러면 양천구나 아니면 저렇게 종로구 이쪽에 있는 부동산으로 은평구에다 물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남의 동네 건 안 받아요. 우리 동네 거만 받는 거지. 왜냐면 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걔네가 뭐 장사할 것도 아니고 임대 사업할 것도 아니고죠. 팔 거거든요. 어차피 현금화 시킬 거잖아요. 근데 타 지역 걸 받아버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거만 받아요. 그러면 은평구다 물납하려면 어디 것만 되는 거야? 은평구 안에 부동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관할구역 내 소자는 부동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관할구역은 우리 동네죠. 그죠?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하나요. 땡 틀립니다. 그 지역 한정이 있는 거죠. 시, 군, 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납은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딱 봐도 여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얘네들만 해도 이게 문제가 28회 때 얘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틀린 걸 고르시오. 불허가 통지가 나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OX? 틀렸죠. 왜? 불허가 나면 다시 한번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허가 통지 나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그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교재는 222페이지 5번 물납 1번 물납 요건과 대상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뭐래요? 관할구역 안의 소재는 뭐래요? 부동산.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그 질문 어디를 조심하셔야 돼? 금액도 금액이지만 관할구역 안에 그거하고 부동산 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틀리게 내려면 관할구역 안의 소자는 자 이거 만나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OX. 관할구역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으면 굳이 이렇게 썼겠어요? 이게 부동산이니까 틀린 거야 그냥 얘는. 이게 맞으면 무슨 의미가 돼요? 선박 항공기도 물납이 된다는 뜻이 돼버리죠. 왜 과세 대상에 선박 항공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세 대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정확히 토지 건축물 주택만 됩니다. 보시고 2번 물납 신청 허가 동그라미 1번에 서류 갖춰서 며칠 전까지 신청하셔라.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신청 받으면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라. 5일 안에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넓혀보기 보시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라고 되어 있죠.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받아버리면 해당 시군구에서 처치곤란이죠. 그래서 얘가 타동내 걸 안 받는 거야. 왜? 은평구 안에 있는 걸 받아야 대충 어디에 무슨 건물이 그러면 걔들이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지역권 안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허가 났다.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2번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요. 며칠 안에? 12일 안에. 그 얘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2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됩니다. 3월달 할 때 나머지 있는 내용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자, 물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분납 나오죠. 분납. 자, 이게 작년 30회 때, 28회 때 단독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지나고 30회 때 얘가 나왔어요. 그죠? 지문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여기서 단어가 틀릴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 뭐? 관할구역 안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 5죠? 근데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 했잖아요. 금방. 1,000만 원 초과. 그죠? 이게 이제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3월 강의할 때 설명할 건데, 이거 도시지역분 포함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옛날 시험에 다음 주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가 안 나오고. 근데 얘도 물납이 돼요. 근데 지금 설명은 좀 머리 아파요. 3월 달에 할 때 얘하고 이 내용은 부가세하고 연결돼서 같이 설명할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를. 그때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초과되면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물납이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분납을 보겠습니다. 분납. 224페이지. 미리 말씀 요약집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수업은 저는 3월 달에 3, 4월 달에 강의를 기본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집만 하게 되면 5월 달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3, 4월은 기본서를 갈 겁니다. 왜냐면 요약집이 뭐 대부분 요약집을 좋아하시는데 요약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항상 말이지만 요약을 먼저 된 걸 자꾸 보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 공부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공부도 안 되는데 요약 본다고 해서 문제가 요약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요약으로 딱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외울 때 이거 외울 때 그냥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 이것만 외우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이 이렇게 섞여 나오면 내가 요약으로 외운 것이 딱 보이면 좋은데 막상 길게 나오면 읽다가 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좋은 대로. 그럼 딸랑딸랑 외운다고 해서 물론 문제 풀 때는 걔가 키워드니까 좋긴 한데 그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전체 내용을 보고 나서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고 아 얘가 여기 틀리는 거 이래야지는 거지 요약만 막 하고 나중에 이걸 보면 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좋아할 거 없어요. 기본이 된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지 막 압축된 것만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시면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옵니다. 그는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저는 3월 뭐 다 우리 선생님 다 똑같겠지만 3, 4월은 그죠? 기본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옛날에는 기본서 요약집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기본서만 했거든요. 5, 6월 달까지. 요약집은 나중에 보조 자료로 그냥 봤는데 언젠가부터 요약집을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5월 달부터 할 겁니다. 요약집 미리 나왔어요. 나오기는 이번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 받으시면 사시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수업은 3, 4월도 요걸로 할 겁니다. 224페이지 분납 나오죠. 분납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나눠서. 그죠? 물납하고는 좀 다르죠? 얘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세금 5,000원 나왔는데 나눠내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물납은 못해도 분납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원래 500만 원 초과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50으로 내려온 거예요, 금액이. 좀 가망성이 있었죠, 이 분납할 가망성이. 그죠? 이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250 초과되면 2달 안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물납은 아까 허가를 받았죠. 얘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건 돈으로 내는 거니까 어차피 250 초과 안 되면 분납을 못 하잖아요. 그죠? 250 초과되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2달 안에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얘가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분납은 다 여기 500이란 금액을 정했잖아요. 500 이하일 때, 500 초과일 때. 이 500은 어떻게 정한 거다? 요 앞에 기준 금액의 2배예요. 무조건. 500이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250 기준이거든요. 그럼 걔도 500 이하, 500 초과 이렇게 돼 있겠죠. 양도세는요. 1,000만 원 초과된 분납이 가능해요. 그럼 걔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2,000 이하, 2,000 초과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조는 같고 금액하고 기간만 조금씩 다른 거지 내용은 같아요.
그러면 얘가 2배 잡아서 500 이하일 때와 500 초과일 때 이랬을 때 얼마를 내가 나눠서 낼 수 있냐 법으로 정한 거죠. 만약에 5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요? 그 나온 금액 중에서 250만 원 초과. 이하일 때는요.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를 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라고 나오면 나온 금액이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예요. 양도세가 아까 2,000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죠? 2,000 이하면 이하니까 걔는 기준이 1,000이니까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테고 2,000 초과면 나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고. 그러면 얘는 500 이하면 250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 초과면 나온 금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딸랑 외우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는 이제 얘가 나와가지고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 초과 금액을 기한 지나고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거든요. 이거는 왜 이게 나온 거냐면 작년에 500이 있다가 250이 개정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안 내고 이건 옛날에 이런 걸 했어요. 옛날에는 뭐 250 초과하면 2개월, 6개월. 최근은요. 얼마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내요. 최근에 계속.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재산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예를 들면. 분납할 수 있죠? 하면 2개월이죠. 그러면 2개월이면 여기서 2개월이죠? 그러면 9월 뭐 30일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돈을 이때 내고 이때 나눠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으로 이때 얼마 내고 이때 얼마 낼지를 정해줘야 되잖아. 그죠? 네 맘대로 내. 그러면 만약에 400 나왔어. 그러면 내 맘대로 하면 돼? 나 그럼 이번에 10만 원 내고 나중에 390만 원 천천히 낼게. 이러겠죠. 그럼 해당 시점에 뭐 먹고 살아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500 이하로 나오면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1번 납부기간과 분납기간 중 1번과 2번 중 언제 내는 금액을 말할까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낼 때 그 중에서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이때 분납기간에 네가 나누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요만큼까지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400이 나왔다. 재산세가. 그럼 이때 얼마 낼 수 있다는 거야. 최대. 그렇죠. 150. 그럼 기한 내 얼마 무조건 내야 돼. 250은 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400인데 300 내고 100만 원 가능한가요? 그럼 나중에 은평구에 가서 나 된다 했더니 400인데 얼마일 거야? 나 300 내고 100만 원 낼게. 그럼 은평구 직원이 안 돼요. 왜? 이번 250만 원만 내셔야 돼. 법에 250 나중에 150 내야지. 지금 300 내면 안 돼요. 이래요? 아니지. 세금은 원래는 얘는 일시불로 다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법이 그러니까 나눠 받는 건데 먼저 많이 내겠다는데 안 된다고는 안 하겠죠. 얘는 받겠죠. 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안 돼요. 왜? 400만 원일 때는 이 중에 250 초과 금액 얼마? 150만 원이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5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얘는 근데 150 안 넘어갔으니까 더 내는 건 상관없는 건데 얘는 안 되는 거야.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외웠다가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이 지문이 종합부동산세 금액 똑같거든요. 종부세에서 400이면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그래요. 양도세도 뭐 3,600이면 얼마 분납할 수 있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이거 맞추는 건 아니죠. 700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얼마 분납할 수 있어요? 최대 700. 350이죠. 350. 그때는 700이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700이니까 초과니까 250 초과 금액 해가지고 거기서 250 빼고 나면 이거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는 나온 금액에서 250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나온 금액이 500이 초과되면 그냥 그 금액에 무조건 반절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분납은요, 결론은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죠? 분납 기간 내 납부기한과 분납기간인데 나중에 내는 금액이 납부기한에 내는 금액이 더 큰 건 없어요. 최대치가 반절이에요. 딱. 그죠? 그러니까 얘 이해하니까 딱 반절이잖아요.
딱 500이면 어디에? 딱 500이면. 여기잖아. 이하니까.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어요? 250만 원. 딱 반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반절까지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는 안 해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그냥 똑같아요. 종부세는 이것만 달라요. 그냥 6개월이야. 그럼 종부세 어떻게 나오겠어요? 500 이하면 250 초과 금액, 500 초과면 100분의 5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는 금액만 1000이니까 2000 이하 2000 초과, 1000만 원 초과 금액 100분의 50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3월달에 강의할 때는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분납을 하잖아요. 그 문제는 고지서가 한 장이잖아요. 그죠? 400만 원짜리 고지서 한 장인데 여러분이 분납한다고 납부 기한까지 은평구청 가서 나 분납할게 하고 400만 원 딱 줘요. 그러면 고지서가 몇 장이 있어야 돼요? 분납하려면 2장 있어야죠. 왜? 250 내고 150 내야 되잖아.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나 돼 있어? 400만 원짜리 한 장이잖아요. 그럼 이걸 주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분납을 신청하면 은평구청에서 고지서를 2장을 주는 거지. 어떻게? 납부 기한 내 낼 고지서 250짜리. 그리고 기한 지나고 2개월에서 얼마? 150에서 2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분납을 신청하면 과세권자는 납부 기한 내 납발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 내 납발 납세 고지서로 수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게 거기 224페이지 6번 얘기입니다. 분할 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분납세액 기억번에 500 이하면 250 초과 금액, 5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분납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리고 3번에 시장누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분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할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야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분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름 받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어요? 오른쪽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죠? 자, 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 했죠? 징세비 절감. 징세비가 뭐예요? 해석하면 그냥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신고납부조세는 징세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징수 조세를 말합니다. 왜요? 보통징수는 뭐가 나가요? 고지서가 나가잖아. 그럼 고지서 작성 원가가 들어가죠. 우표도 붙여야 되고 종이값도 들어가고 볼펜값, 잉크값 다 들어가죠. 근데 세금이 그 징세비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걷어봤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럼 이때 금액이 얼마냐?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다. 이 뜻이죠. 왜? 재산세가 1,500원인데 그 1,500원 걷겠다고 2,000원 가까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만으로 나오면 징수하지 않는다.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그렇죠. 여기를 알아야 돼요. 시험을 2,000원이면 징수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래야죠. 왜?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1,999원까지 징수 안 한다는 뜻이니까 얼마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요?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 이렇게 하지 말고 외우고 가야 돼요. 아예. 그냥 2,000원.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아예 외워야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때 시험 보러 가가지고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쩌고 이러면 그건 정신없어요. 그때 가면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7번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아예 공부할 때 여기다가 2,000원이면 징수한다. 자, 8번은 삭제시켜요. 삭제 8번. 8번 신탁재산 특례라고 돼 있죠. 그건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건 개정됐어요. 폐지됐어요. 폐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안 지우면 기출문제에 얘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거 맞았다고 외울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작업에 신탁재산이 수탁재에서 위탁재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수탁자일 때 이 내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자로 바뀌었으니까 이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8번 지문은 싹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죠? 엑스프 그냥 쫙 하면 되죠. 보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죠? 이 지문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게 생겼어요. 이게. 이거 지금 보지 마시고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있어요. 이게 내용이. 그죠? 강의 노트는 있고 요약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서는 없어요. 기본서는 얘가 이제 개정된 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3월 달에 할 때 볼 거니까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아까 그 7번 그 8번이 삭제되고 대신에 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위탁자로 바뀌면서 물적 납세의무가 생겼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227페이지 세부담 상한이 나오죠. 세부담 상한. 이런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부담 낼 때 뭘 준다고요? 한도를 준다. 상한선. 그러니까 전년도 낸 금액보다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정확을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제 기본적으로 100분의 150이거든요. 무슨 얘기겠어요? 2020년에 100이 나왔는데 올해 200이 나왔다.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전년도 낸 금액 이거에 얼마? 1.5배까지만 내라는 얘기죠. 법으로. 넘어가면.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150이니까 얼마겠어요? 150만 원이겠죠? 150만 원. 근데 얼마 나왔어요? 200. 얼마만 내면 된다? 150만 원. 실제로 150만 원만 나옵니다. 한도 딱 정해가 200을 다 안 내고.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1.5배를 어떻게 계산해요? 어떤 금액이 1.5배라겠어요? 내년 2022년에는 전년도 낸 금액이 얼마예요? 150이잖아. 150. 그죠? 그럼 이거에 1.5배를 따져가지고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내는 거죠. 얘가 만약에요 140이 나왔어요. 작년에 100이고 이거 140 나왔어. 얼마네요? 140만 하면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여기다 100이니까 140 나왔는데 여기다 1.5면 150이니까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낸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금 왜 더 내? 그랬으면 절 주세요. 그럼 고맙다 소리나 듣죠. 그죠?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내지 말라는 거죠. 그 밑으로 나오면 나온 것만 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100분의 150. 그런데 주택은 예입니다. 항상 주택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요. 주택은 혜택도 주고 규제도 가장 많이 하는 거야. 왜? 그게 우리 일반 서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규제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대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그죠? 3억 이하면 100분의 100, 5%만 더 내고 3억 초과 6억 이하면 10% 더 내고 6억 초과는 130, 그러니까 30%까지 더 내는 거죠. 근데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50% 더 내는 거죠. 전년도 낸 금액이. 그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얘는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의 금액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토지건축물은 1.5배. 근데 주택만 그 공시 시가 표준액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3억 이하다. 근데 재산세가 100만 원 200이 나올 수는 없지만 100에 200 나왔다. 그럼 전년도 100에다가 얼마? 100분의 105니까 5만 원만 더 내면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만 예외를 둡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조심할 게 이 금액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요? 토지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면 이렇게 내요. 그럼 또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지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이러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틀리는 게. 문제 내는 것도 똑같고. 왜? 출제위원이 지가 용가리 통배로 내는 건 똑같잖아. 내봤자 거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돌려서 내는 거야. 그럼 나는 우리는 그냥 그 패턴 몇 개만 계속 봐가지고 익숙해지면 그 실수 하나 맞추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조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법조문이. 그 조문 안에서만 계속 문제를 내요. 그럼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문제 형태가 한정이 돼 있는 거야. 아무리 천재라도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나온 거 또 내고 하는 거 계속 막 5년 전, 10년 전에 낸 거 막 내고 하는 거야. 그죠? 돌고 도는 거지. 그렇게밖에 못 내요. 제가 출제위원회도 제가 무슨 수로 문제를 만들겠어요. 그냥 기출문제 갖다 놓고 짜집기 하는 거야. 방말 뚝 까놓고. 그래서 개정된 거 있고 집어넣고 변형해가지고 말만 조금씩 바꾸는 거지. 아다르고 어다라도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외우면 이걸 금액 넣고 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얘는 금액과 상관없고 주택만 예외가 있습니다. 227페이지 오른쪽 참고에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숫자. 내용은 읽을 거 없죠. 쓸데없이. 그죠? 자, 넘어가면 가상금은 보실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부가세 있죠? 그때 15번에.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정리하시라 했어?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뭐뭐 있다 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있습니다. 요 두 개만 부가세 그래요.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면 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네요. 뭐 갖다 붙여요? 지방세 갖다 붙여요. 뭐? 지방교육세. 이거 앞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총론할 때 많이 했어요. 그 똑같은 거 되게 똑같아요. 그죠? 계속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 몇 번 하는 거 총론부터 시작해서 3번, 4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세니까 재산세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붙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15번에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자, 보시면 되죠. 됐죠? 보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가 나오는데, 비과세는, 여기 부가세 여기 있네요. 여기 철거? 잠깐만요. 이렇게 다 붙이면 돼요. 지금 두 개니까, 그죠? 얘가 지방세니까 지방세 붙이고 국세 붙인다 했죠. 그리고 여기만,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농특세 같이 붙는다. 두 개다. 그래서 얘만 10%고, 나머지 다 20%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냥 이 두 개가 부가세라는 거. 이 두 개 빼고는 부가세 없습니다. 우리는 부가세란 말이 이 두 개밖에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과세는 거기 229페이지 나오는데 뭐 지금은 비과세 전체를 내용을 하진 않고요. 기본적인 거 이것만 딱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는 세금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국가는 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왜? 얘는 국가는 과세권자니까 모든 조세에 얘네들은 다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29페이지 7번에 1번 국가 등 비과세, 양가 1번에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는 뭐한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항상 외국정부는 상호주의란 말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정부는 그게 뭐다?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면 과세, 비과세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서 과세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비과세 안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번 국가, 지자체. 자, 이게 뭐냐면 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납세의무자 배울 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상으로 쓰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럼 이게 지금요 국가 거죠. 근데 얘가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국가 소유는 원래 뭘 받는데? 비과세를 받는데 이 경우는 얘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소유임에도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비과세가 안 된다. 그 얘기지. 왜? 얘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꾸로 보세요.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세금을 내래요. 자, 거꾸로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쓰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국가가 내야죠. 근데 국가는 뭘 받아요?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지금 국가 등의 연부에서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고, 양가로 2번이 그거잖아요.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왜? 내 거를 니네가 썼으니까 니들도 뭐다? 니가 세금을 내는 니네는 뭐다? 비과세다. 그런 얘기죠. 같은 논리죠. 이거 같은 논리다. 그래서 너무 깊이는 가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 용도 구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밑에 거 넓혀보기 있죠. 밑에 넓혀보기. 거기 1번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3번 요거죠. 여기 3번 이거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뭐래요? 통제 보호구역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민통선 있죠. 민통선 전방에. 그죠? 민간인 통제구역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데 자, 이거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지회. 이게 중요해요. 얘는 비과세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이게 나오면 항상 이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를 포함한다. 얘는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통선 안에 논밭이나 과수원이나 대지는 다 세금을 내란 얘기야. 그래서 말했죠. 그거 빼고 나면 남는 건 산밖에 없다고. 민통선. 그 산은 다 지뢰밭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뢰밭만 비과세 주는 거. 쓸모없는 지뢰밭만. 그죠? 왜? 정작 얘네들 비과세 줘야 되잖아요.
얘는 세금을 내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지뢰밭이라니까. 그죠? 지뢰밭은 비과세 해줘야죠. 뭐 들어가 쓸 수도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 1번, 넓혀보기 1번에 전닭, 다만, 전닭, 과선, 대질은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고. 하나 더 보면 거기 3번에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안에 임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임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임야가 내가 이번에 갯돈 타가지고 산을 하나 샀는데 모르고 샀더니 사고 나니까 걔가 이런 데 있다는 거야. 내 산이 여기 있는 거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래. 말 살벌하잖아요. 딱 봐도 느낌 어때? 쎄하잖아요. 왜? 아니 우리 모든 땅은요 자연자 들어가고 보존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경치는 좋아. 근데 무조건 내 땅이 거기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연자 들어가고 공원 보존자 들어가면 무조건 개발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근데 얘는 하필이면 이름이 법도 자연공원법이요. 근데 거기에 공원 자연 공원도 들어가고 자연 들어가고 보존까지 하겠대. 그 지구를 지정했는데 하필 내 임야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경치를 끝내준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으면 저런데 저기 지정했겠어. 막 유치원 애들이 막 견학 가가지고 막 선생님 여기 너무 아름다워. 애들이 뭣도 모르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들아 이런 임야는 길이길이 후손에게 보존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선생님 평생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좋은 얘기죠. 근데 하필 그게 내 건 거지. 쓰러지는 거지. 쓰러지니까 뭐였죠? 비과세, 비과세. 그죠? 느낌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실제로 비과세가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뭐 그 내용 하나씩 다 일일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럼 하면 또 막 외워야 되는 것 같고 그 막 처음부터 무리해서 외우려고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배경이 왜 그런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외우는 건 나중에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담벼들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그럼 열받죠. 왜? 가서 외우려니까 배웠는데 남는 건 없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급하죠. 시간 많아요.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시간은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능하면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 배경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 그게 뒤에 가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외워야 된다. 그럼 막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그죠? 오늘도 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토요일 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토는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는데 그래도 뭔가를 하나 얻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라겠잖아요. 참가하는 내일을 가지고 그냥 오늘 결상 안 하고 왔다, 참가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당분간은,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이렇게 정리하시고 목적세는 볼 거 없고요. 그럼 뭐 가시면 되고 국세 파트로 와서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교재 280페이지 보면 되죠. 280페이지. 이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당분간 얘네들은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 올해 개정사항이 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해 시험에 종부세가 나오면 그 개정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개정사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잘 일단 영순위로 해서 하면 거의 그 안에 답이 있을 확률이 올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는 수업만 들으시고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절대 이거 붙잡고 복습학 하지 마세요. 등록세 후 종부세는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수업만 듣는 거야. 복습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만약에 얘를 배웠는데 복습을 뭐 해야 돼? 그러면 재산세를 해야지. 그 시간이 나오면 취득세를 해야지. 그죠? 근데 시간 나오면 그럼 이거 해? 아니죠. 그 정도까지 열심히 안 하잖아, 세법을. 그냥? 그러면 그 두 개 쓰면 족한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차라리 민법이나 개론해야지. 이걸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얘는 수업 듣고 하다가 뒤에 가서 문제 풀고 정리해도 충분해요. 개정상만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얘 이름이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 얘는 무조건 얘는 이거 내려면 그 전에 무엇을 내야 돼요? 재산세. 재산세 낸 사람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얘는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그죠? 얘도 보유세죠? 우리 보유세 두 개별, 하나는 지방세인 재산세, 하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뭐 흐름은 보시면 되고 대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 중에 뭐만? 여기서 별장은 종부세 안 낸다겠죠? 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리고 별장 이외의 주택은 종부세 낸다겠죠? 종부세 내고 토지 중에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고요. 뭐만?
별도 합산, 종합산. 얘 누진세율, 얘 누진세율, 얘 누진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재산세 중에 누진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만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별정은 4% 비례세율이거든요. 그죠? 건축물도 비례세율, 분리과세도 비례세율이 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도 종부세 안 냅니다. 이 나중에 되게 많이 틀려요. 왠지 건축물이 종부세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고 얘 안 내고. 뭐라고요? 주택, 별도, 종합. 요 3개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이에요. 어떻게 합산? 개인별 합산. 전국 합산이에요, 대신. 왜? 국세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본인 앞으로 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몽땅 합해서 얼마 초과되면 종부세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별도 합산도 여러분 앞으로 되는 전국의 모든 별도 합산 공식을 몽땅 합해서 얼마 초과되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전국 합산인데 마찬가지로 개인별 합산이다. 자, 그러면요. 얘가 대상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이건 보실 거 없고요. 이건 지금 좀 어려운 내용이라. 자,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이. 보시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이 3개죠.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주택 3개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내는 건 아니죠.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되어 종부세가 나와요. 여기서 이 기준 금액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종부세는 이거 모르면 아예 못해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건 9구단인 거야. 9구단. 2단이라고 하면 2단. 9구단 2단. 별도 합산은 공시가 합해서 얼마가 초과돼요? 80억이 초과돼야 종부세가 나오고요. 얘는요. 종합은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 말은 얘가 80억이 초과되면 요 80억까지를 뭐 내고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80억 초과되는 건 이 초과되는 뭘 내요? 여기는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5억까지 뭘 내고 재산세 내고 초과되는 건 종부세. 여기도 6억까지는 재산세, 6억 초과되면 종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 얘기죠. 근데 보세요. 근데 막상 얘가 90억이다 그러면 공시가 90억이면 실제 재산세는 80억만 내진 않죠. 그렇잖아요. 이거 공시가에 90억인데 은평구에서 80억만 재산세 부과를 안 하겠죠. 얼마에 대해서? 90억 다 재산세 부과하겠지. 그럼 90억 다 재산세 부과하고 또 국세에서는 어떻게? 90억 초과된 여기다 뭘 내? 종부세를 또 부과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요 80억 초과된 이 구간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뭣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있잖아. 재산세 요까지만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은 종부세 계산하고 요때 중복된 재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요 얘기도 뒷부분에 있고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돼서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죠? 왜? 이중과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5억 초과되는 부분에 재산세 부과했겠죠. 그러면 여기는 중복되잖아. 그러면 종부세 계산하고 중복되는 재산 빼주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80억, 5억, 6억이 중요해요. 자, 교재는 주택 먼저 설명이 쫙 돼 있고 뒷부분에 토지가 나와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면 한꺼번에 한 방에 뭐만 틀려? 금액만 틀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금액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재는 앞부분 볼 거 없습니다. 일단은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282페이지 4번의 과세 기준일. 이거는 뭐 재산세 따라가죠. 언제요? 6월 1일 똑같이 가고 납세지는 얘 국세니까 어디다 세금을 내요? 세무서. 얘 사람 중심, 물건 중심, 사람 중심. 그럼 어디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겠죠. 근데 거기는 282페이지 5번에 납세지 그래가지고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게 주소지관할 세무서라는 뜻이에요. 얘는 소득세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소득세법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얘도 따라가는, 국세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예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어떤 분은요. 주소지관할 세무서잖아. 근데 왜 갑자기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대? 너 틀렸어. 그럼 안 됩니다. 소득세법 안에 거주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종부세 만들면서 갖다 쓴 거지. 원래 종부세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이 기본이거든. 그래서 그게 같은 말이니까 혹시 나오면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일단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 자, 틀만 볼게요. 286페이지. 자, 잘 보세요. 거기 일단 펴놓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이 먼저 나옵니다. 자, 주택은요, 모든 주택이 종부세를 내진 않습니다.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 배제 주택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고 계시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요. 자, 그럼 이거를 막 외우면 좋은데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또 외우는 것도 무리죠. 자, 외우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딱 보시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으면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장려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규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 안 돼요. 자, 얘가 임대주택이잖아요. 임대사업을 규제를 해버리면 임대를 안 하겠죠. 그러면 서민들이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뭐 하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엔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뭐, 그죠? 처음에는 임대사업 하라고 막 해놓고서 이제는 막 또 그 잡들이야죠. 돈 걷어가려고.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걔네 말대로 되는 게 없어. 그죠? 뭐 일단 해서 막 해놓으면 그때서 막 걷어가는 거야. 옛날에 LPG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장려한다고 막 밀어주고 막 해놓고서 나중에 LPG가 확 올려버리고 경유차 막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뭐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꼬시는 거지. 혜택 주겠다고 꼬시고 막 오면 그때 때려 잡는 거야. 막 이제 그때부터. 임대사업도 처음에 엄청나게 장려했거든. 정부에서요. 지네가 막 하라는 거야. 지네가.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뭐 된다, 뭐 안 된다, 뭐도 안 해준다, 뭐도 한다, 뭐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한다, 종부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골 때리는 거지 그 정책이. 그죠? 어쨌든 얘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기숙사를 쓰고 있는데 종부세 부과해서 그럼 뭐예요? 나 그럼 기숙사 안 할 거야. 이 두 개는 뭐예요? 사업복지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종부세 과세해버리면 안 해버리지. 그러면 사택으로 쓰겠다는데 그럼 사용 안 하겠죠. 이런 건 장려를 해야 되죠. 규제하면 안 되죠. 자, 미분양주택은 뭐예요? 내가 집이 분양에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 오, 너 집 100채 겁나 부자네? 부자 아니에요. 왜? 분양이 안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종부세 부과하면 2번 죽이는 거죠. 가만히 있어 죽게 생겼는데 더 한 번 세금으로 더 주고 봐. 이양 죽는 거 더 주고 봐. 이건 아닌 거죠. 이건 규제하면 안 되죠.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 젊은 처자들한테 가정적이죠. 놀이방이 뭔지 아시죠? 그 어린이집 말고 아파트 자체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집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놀이방 용도로 쓰고 있다. 이건 이제 이게 뭐예요? 놀이방은 어린이집 아니고 이제 얘들 깽이들 아주 어린 애들 보내는 거죠. 2살 정도 돼야 보내죠. 보통은. 왜? 너무 어리면 애가 엄마를 못 알아봐. 1살짜리 보내버리면 어린이집 가면 그 놀이방 선생님이 엄마인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뭐요? 한 2년 세뇌 교육 시키는 거야. 내가 니네 엄마야, 내가 니네 엄마야. 2년 동안 계속 시키죠. 그럼 얘가 2년 동안 세뇌를 네가 우리 엄마야. 인식되면 내보내는 거야. 그럼 걔가 한나절 정도 갔다 와도 내가 엄마인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1살에는 안 보내고 보통 2살 정도 보내요. 세뇌 시켜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내? 종일반 보내는 거야. 왜요? 애를 종일반 보내야 엄마는 종일 자지. 종일 보내는 거야. 그 남편 퇴근하면 겁나 피곤하다고 그래요. 왜? 피곤하죠. 자가지고. 남편이 오해하는 거지. 우리 마누라가 육아 때문에 힘들구나. 육아가 뭐 힘들어? 잠자는 양 힘든다니까. 그죠? 그게 꼭 필요한 거죠. 그죠? 규제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 규제하면 어떻게 돼? 엄마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장난하냐? 이렇게 되니까 규제하면 안 돼요. 얘도 봐줘. 자, 문화재 주택이래요. 내가 일반 주택과 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해버리면 나 이거 안 되겠네? 팔아버려. 그럼 문화재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얘가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과세권자가 세무서에서. 그죠? 그래서 뭘 해줘야 돼?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빼고 세금 부과해줘. 신고를 언제 한다? 여기 있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다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종부세 내고 계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 전에, 과세하기 전에 혹시 합산 배제를 갖고 있으면 이때까지 신고해달라고 통지를 보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 이거 빼고 세금 부과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분리과세 토지와 건축물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건축물 아까 안 낸다 했죠? 분리과세 안 내고. 왜? 별도 종합 주택만 낸다 했잖아. 그죠? 별장도 종부세 대상 아까 제외된다 했죠? 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일단 얘는 어디 있냐면 교재는 그 289페이지에 나와요.
289페이지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그랬죠.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용이 289, 90, 91, 92, 93, 94, 95 이거 뭐 정신없죠.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임대주택. 그리고 294페이지 왼쪽 참고에 보면 294페이지 왼쪽 참고에 합산배제 기태주택 나오죠? 1, 2, 3, 4, 5 그죠? 그 이거예요? 1, 2, 3, 4, 5 그죠? 그거만 보면 돼. 제목만. 그러면 이거를 합산배제 신고해야 된다겠죠? 그 내용 어디 나오냐면 297페이지 맨 위에 2번 297페이지 맨 위에 2번 있죠? 거기에 뭐 있어요? 당연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가 날 세무서장에게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를 해야 된다. 297페이지 맨 위에. 강의를 드신 분들 거기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교재는 거기 기본서는 거기 있습니다. 297페이지 맨 위에. 찾으셨죠? 그 날짜 보시면 돼요. 자, 하시고 됐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286페이지로 다시 가서 납세 의무자를 보여. 286페이지. 그렇죠? 자, 얘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이걸 한꺼번에 하라고 그런지를 잘 보세요.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주택은 아까 기준금액이 얼마나겠죠? 6억. 그럼 6억까지 종부세 안 내죠?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6억을 초과했을 때만. 그럼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럼 얘는 누구 있어요? 별도 합산 납세 의무자가. 얘는 기준이 얼마야? 80억이잖아. 그럼 얼마? 80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요?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재는 원래 법조문이 얘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념은 똑같잖아. 뭐만 달라? 금액만 다르잖아. 어쨌든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납세입니다.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억, 80억, 5억을 초과하는 자. 그치죠?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면 뒤에 건 풀 거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재 286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나오자.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 금액 안 나오는데 요겁니다. 이 금액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6억, 80억,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풀 것도 없으니 문제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과표. 자, 똑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10억짜리 주택을 가고 있어. 주택이 10억이야. 종부세 내셔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10억이면 얼마에 대해서? 4억이죠. 10억은 다 안 내지. 왜? 6억까지는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6억을 빼줘야죠. 그죠? 그럼 얼마야? 4억. 근데 얘는 4억이 과표가 아닙니다. 얘도 반드시 뒤에 뭘 곱해야 돼? 그쵸? 공정시장가액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시험을 옛날에는 이렇게 냈어요.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땡.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공정시장가액비 나와야 돼요. 자, 근데 그 비율이 전부 다 95%예요. 95%. 얘는요 5%씩 올라가요. 원래 80%였다가 개정이 돼서 계속 올라가. 작년에 90%, 재작년에 85%였어요. 올해는 95%, 내년은 100%. 그러니까 종부세는 점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내년은 100% 다 내요. 공시가격이 전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줘요? 6억을 빼주는 거지. 기준금액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95%. 종합합산은 얼마를 빼주겠어요? 기준이 5억이니까 5억을 빼주겠죠. 그리고 95%. 별도는 아까 기준 얼마요? 80억. 그러니까 80억 빼주고 거기다가 공정. 똑같다니까. 납세 의무자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는 자. 과세 표준은 여기까지 세금 안 내니까 6억, 5억, 80억을 공제하고 거기다 셋 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것만 하면 금액만 딱 구분하면 금방 정리가 되는 거지. 개념이 다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여기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집이 하나인데 단독 명의예요. 그러면 여기 추가 사업공제가 있습니다. 3월 공제해 주는 거죠. 1억.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이 하나인 사람은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명의 있죠. 공동명의. 이걸 공동명의야. 집이 부부가 가불이 부부인데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공시가격. 근데 공동명의예요. 그럼 얘는요 12억까지 종부세를 안 내요. 왜? 공동명의 지분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로 계산 안 하죠. 왜? 이거는 둘이 합한 거잖아. 부부 합산이니까. 개인별로 가야죠. 그럼 지분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억, 6억이 돼버려. 따로따로 계산. 둘 다 6억 초과 안 됐죠. 그럼 종부세 안 내.
그럼 이 공동명의는 얼마까지는 종부세 안 내는 거야?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죠. 그런데요, 단독은요, 6억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이거 좀 불합리하지. 그래서 얘는 3억을 더 빼줘요. 그럼 1주택인데 단독명의자는 얼마가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9억이 초과돼야 종부세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요. 공시가 합산금에서 얼마? 3억 빼주고 거기서 6억을 또 빼주는 거예요. 6억 빼주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올해 이제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 원래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얘 공동명의가 얘가 유리해진 거예요. 왜? 이게 좀 있으면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1주택 단독명의 또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근데 공동명의는 세액공제를 안 해줘요. 왜? 12억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불리해진 거예요. 공동명의가. 왜? 공동명의는 이제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집을 사신 분들이 막 10년, 20년 지났단 말이에요.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나이 많이 먹으면요, 보유기간 길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분들은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공동명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야, 우리가 더 세금을 이제 더 내잖아. 나도 이거 해줘. 그래서 올해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공동명의자도 단독으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지. 그 만약에 여러분 올해 종부세가 공동명의보다 단독이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9월 달에 신고하면 돼요. 가서 나 공동명의인데 나 단독으로 해줘. 그러면 12억이다 치면 단독으로 하면 얼마를 빼줘? 9억 빼주고 초과되는 3억을 세금을 내죠. 하지만 대신 뭘 받아? 뒤에 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액공제는요,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고 보유기간이 길면 그게 유리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단독 2가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지. 올해부터. 그죠? 어쨌든 단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세표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교재 보시면 286페이지에 2번의 과세표준 원칙 나왔죠. 자, 보세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가로 안에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3억을 공제해주고 단독일 때, 그리고 6억을 공제하고 거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원래는 6억을 공제하는데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을 또 공제해준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한 번에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예요. 제가 얘기한 거.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도 뭐 하면 된다? 1주택자로 선택하여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쭉 하면 이제 세율 나와요. 주택의 세율이 어디 있냐면 297페이지. 올해 개정사항이에요. 여기가 297페이지. 세율은 잘 안 나오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297페이지요. 이게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알고는 있어야 돼. 개정사항이라. 자, 얘가 어떻게 되세요? 주택이 바뀐 거예요. 토지는 원래 그대로예요. 얘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뀐 거니까 얘는 신경 쓸 거 없죠. 자,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는 0.6에서 3%입니다. 세율이 0.6에서 몇 프로? 3%.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은 이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일반 지역 2주택에는 0.6에서 3%. 나머지는 2배. 그럼 여기 어떻게 됐어요? 얼마에서 얼마겠어요? 이거 2배니까. 1.2에서 6%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세율이. 원래 얘가 최고세율이 3.2%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가 얼마야? 6%.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서울의 조정 대상 집이 2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1.2에서 6%가 나올 수 있고요. 일반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 집이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죠. 근데 조정이 아닌 지역에 2개나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율은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에 거 하나만 외우세요. 일반 지역 2주택은 0.6에서 6%다. 나머지 그럼 조정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저거의 2배다. 2배라고 하면 돼. 2배니까 1.2에서 6%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따로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럼 더 헷갈려. 그죠? 이게 개정상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얘는. 그죠?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지문상으로 언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율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율을. 그죠? 우리 교재는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박스에 그 누진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뭐만 기억하라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2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세액 꼭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또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지금 보실 거 없고요. 여기. 세액공제. 자, 이게 이제 뭐예요? 그럼 298페이지, 99페이지 나오죠. 299페이지. 자, 얘가 뭐예요? 1세대 1주택 누구만 단독 명의자는 뭘 한다? 이 세액공제 2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단독 명의자 저걸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동 명의자 안 해줬단 말이죠. 근데 공동 명의자도 올해부터 1주택으로 신청을 하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2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개정사항이에요. 자, 보세요. 나이대니까 우리 세법은 나이는 60세부터 해줘요. 무조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공제해주고요. 65세, 10세, 40, 30, 얘는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돼 있어요. 3단계로.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60세시다. 그러면 종부세가 100만 원 나왔다. 계산해서. 그러면 얼마? 20%. 2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세액공제가 뭐예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이게 굉장히 혜택인 거죠. 그럼 얘가 2개가 중복될 수 있죠. 양쪽 다 해당될 수 있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얼마예요? 50, 여기 40에 50이니까 90이잖아요. 그죠? 근데 80%만 해줘요. 90 안 해주고 80%. 이게 개정돼서 올해. 얘가 이렇게 원래 돼 있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근데 얘가 10, 20, 30에서 30에 50이니까 최대 얼마야? 80인데 70%만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 90이 됐잖아. 여전히 90% 안 해주고 또 얼마만 해줘? 80%만 해줘요. 참 웃기죠? 해주려면 다 해주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이거를 개정됐지만 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일단 뭐가 더 우선이겠어요? 지문상으로 나오면 얘가 더 우선이죠. 2개가 중복되면 공제력이 얼마?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공제 가능하다. 이걸 100분의 90 그럼 안 되고 70 그래도 안 되고. 합해서 최대가 90인데 10% 빼가지고 그나마 또 10% 빼고 80%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지문이 우리 개정상이 얘도 개정되고 얘도 개정된 거잖아요. 그죠? 지문 한 줄 나오면 얘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지. 100분의 80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거기 그냥 299페이지 3번 있죠. 3번 거기 보시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세액은 다음에 따른 공제를 곱한다. 이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공제를 합계 얼마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99페이지 3번에 그 연령세액공제 바로 위에 보면 100분의 80 중복공제 가능.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뭐 이 공제율을 외우면 좋은데 이건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이 2개가 중복되면 중복 가능한데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분의 80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개정사항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세부담상 뒷장도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보고 쉴게요. 이것도 올해 개정됐어요. 아까 세부담상은 재산세 뺐죠. 얘도 있어요. 똑같이. 자, 얼마예요? 똑같이 100분의 150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일반 지역 2주택은 100분의 150인데 여긴 또 달라요. 여긴 300%예요. 0%. 얘가 조정 2주택이 원래 작년에 200이었거든요. 100분의 200. 올해부터 100분의 300이에요. 무슨 뜻이야? 3배까지 세금 부과한다는 얘기지. 얘가 개정됐죠. 작년하고 바뀐 건 이거예요. 얘가 작년에 100분의 200 했었거든요. 조정 2주택을. 그러니까 지금 조정 대상제 2주택은 뭐 작년보다 세금보다 왕창 넓어지고 아까 세율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도 2배에서 3배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지역은 토지는 상관없어요. 100분의 150이고 일반 2주택도 100분의 150인데 어디는 조정 2주택이나 일반 지역 3주택 이상 몇 프로? 100분의 300이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사항이니까 그 개정사항은 잘 정리를 하셔야죠. 이건 나중에 정리합니다. 따로 개정사항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수업 듣고 뭐 저 개정돼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어차피 따로 정리 나중에 프린트 나눠줄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거지만 그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쉬었다 가겠습니다.